문화 콘텐츠와 더불어 의류 분야 역시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유명하다는 건 이제 모두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외국인들이 예뻐지기 위해 한국의 성형외과만을 찾는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인데요. 성형외과 역시 여전히 인기 있지만 이젠 장기 이식이나 암 수술 등 심각한 치료를 받기 위해 한국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방 치료를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하는데요. 얼마 전 미국의 대표적인 팝스타 저스틴 비버가 램지언트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놔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램지언트 증후군은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귀 근처 안면 신경에 침투해 생기는 병으로 안면 마비를 비롯해 발진, 근육 약화, 난청 등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죠. 영상에서 힘이 없는 모습으로 나타난 비버는 오른쪽 눈이 제대로 감기지 않거나 왼쪽으로만 미소를 지어 보이는 등 한쪽 얼굴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어 안면마비가 확실해 보였습니다. 때문에 영상을 본 많은 해외 팬들 역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며 위로의 말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아픈 저스틴 비버를 향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한국에 가서 침을 맞고 오세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저도 안면마비가 왔다가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고 많이 호전됐습니다. 침을 맞고 한약을 먹으니 3주 만에 나을 수 있었어요. 꼭 한국 가서 침을 맞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라고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들이 먼저 나서 한국에서 침을 맞으라는 소리를 했다는 것이 굉장히 신기하게 느껴지는데요. 사실 예전만 하더라도 한의학이라는 분야가 외국인들에게 좋은 인식을 받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서양 의학의 경우 직접 치료가 되는 모습을 사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아무래도 한의학은 보이지 않는 기능적인 현상을 연구하고 치료하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이죠. 특히나 침을 맞는 행위 자체가 외국인들에겐 치료를 받는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아 돌팔이 취급을 받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의 이러한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양의학의 인식을 바꾸어 놓은 것이 바로 한의학이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의 한방치료 만족도가 90% 이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한방치료 중에서도 외국인들에게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치료법이 침과 약침으로 침술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한방병원은 다른 동양권 나라들에 비해 높은 전문성과 신뢰성으로 외국인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었는데요. 똑같은 동양의학이어도 한국은 다르다는 것이었죠. 사실 침술에 대한 원조 논란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2009년 한국의 동의보감이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자 2011년 중국 침구를 등재했고 계속해서 한의학을 일명 조의학, 즉 조선의 의학이라 폄하하며 중의학의 일부로 흡수하려는 공작들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권 전통의학의 기원이 중국에 있다는 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의학은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땅에 맞는 독자적인 의학으로 발전하면서 조선시대 세종 이후에는 중의학과 완전히 다른 학문으로 정착했고 19세기 말에는 이재마 선생에 의해 사상체질의학이라는 뛰어난 학문이 탄생하기도 했죠. 당시 중의학 의사들조차 사상체질의학에 큰 관심을 보이며 이를 배우기 위해 한국으로 건너오는 일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침구술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원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침구의 전신은 폄석인데 한의학의 가장 오래된 고서인 황제내경에서 폄석은 동방에서 온 것이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중국을 기준으로 동방은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말이었죠. 단순히 환자뿐만 아니라 직접 한의학을 배우기 위해 한국으로 향하는 외국인들도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라이문트 로이어 씨는 벌써 20년이 넘는 경력을 가진 한의사로 한국 최초의 서구권 한의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동방을 동경했던 그는 처음엔 그저 3개월 정도의 한국 배낭여행을 계획했었다고 하는데요. 그가 한의학에 빠지게 된 이유는 뜻밖에도 태권도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의 모든 걸 배워갈 욕심이었던 그는 태권도 역시 접하게 되었고 태권도를 갓 배울 때쯤 발목을 다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찾은 곳이 바로 한의원이었죠. 거기서 그는 정말 엄청난 문화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아픈 곳은 발목인데 한의사는 손, 발가락, 귀 뒤 등 여러 군데 바늘만 꽂더니 어느새 통증 없이 걸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그는 1989년 연세어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한문학을 전공해 한의대에 입학하기까지에 이르렀고, 그렇게 로이어는 한국에 완전히 정착하게 되었죠. 로이어 씨는 한국의 침은 세계의학계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다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미 독일에서는 수만 명의 의사들이 환자에게 침을 놓고 있을 만큼 부작용이 적은 뛰어난 학문으로 취급받고 있다 합니다. 이처럼 한국의 뛰어난 의료기술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한 노력은 아직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요.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침이 중의학의 한 갈래라는 서구권의 인식을 완전히 바로 잡아야 하는 순간이 바로 지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 외국인들은 어떤 다양한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한의학에 대한 찬반 토론이 있긴 하지만 난 분명 효과를 봤었어. 한의사마다 차이가 크다는 게 아무래도 가장 큰 단점이 아닌가 싶어. 예전에는 몸이 아플 때 한의학을 떠올리지 않았는데 요즘엔 허리가 아프거나 목이 쑤시면 침을 맞아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한국에서 침을 맞고 금세 호전되었던 기억이 아직까지 남아있거든요. 저도 큰 수술은 일반 병원에서 받고 재활치료는 한의원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재활 방면에서는 한의학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약물에 대해 굉장히 민감한 신체를 타고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약을 먹어도 부작용이 심하게 와요. 때문에 신경통을 약물로 치료하다 부작용이 심하게 왔지만 한의원에 가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식생활에는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가 너무나 많이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웰빙을 찾고 있지. 음식뿐만 아니라 약 역시 화학물질인 일반 약보다 자연 친화적인 한약에 관심이 생기는 이유도 웰빙이라고 할 수 있어. 한의학은 훌륭한 대체의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양의학이 모든 질병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한의학이라고 보는 견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오랜 시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고생했었습니다. 몇 년을 재활치료에 힘썼지만 낫지 않았죠. 그런데 반년 정도 한의원을 다녔을 뿐인데 상태가 굉장히 호전되어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의학이 지금까지 쌓아온 데이터만 보더라도 분명 서양의학보다 나은 부분도 있다고 보여져. 다만 한의학은 본인의 능력에 따라 수준 차이가 많이 난다는 점에서 그동안 인정받지 못했을 뿐이야. 사실 한국에 서양의학이 생긴 건 200년도 되지 않았을 거야. 그전에는 한의사들이 모든 병을 고쳤을 거고, 이러한 점만 보더라도 한의학이 서양의학보다 떨어지는 학문이라고 생각할 수 없어. 예전에 이유를 알 수 없는 통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도 병명을 찾지 못해 그저 진통제만을 투여해 주었을 뿐이었죠. 결국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한의원이었고, 한 달 정도 치료를 했을 뿐인데 어느새 통증이 가라앉고 완치될 수 있었습니다. 신경이나 재활 부분에서는 한의학이 훨씬 뛰어난 것 같아요. 단순히 뭐가 나은 짓싸울 게 아니라 동서양의 의학을 하나로 통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에도 침을 놔주는 곳은 많지만 한국의 한방병원은 더 체계적이고 기술적인 느낌이 들어. 침만 놔주는 것이 아니라 기계를 활용한 치료까지 같이 해주는 곳은 한국밖에 없었어. 이상으로 한의학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